안녕하십니까. 2022년 산업별 전망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사의 2021년 레이팅 퍼포먼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내 크레딧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이었고 신용 위험이 크게 이슈가 안 된 한 해였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2021년의 신용등급 자체는 상하방 균형 수준이었지만 오른쪽 그림 등급 아웃룩의 변화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면 상승이 더 많아서 지난 2년 대비 상향 기조로 전환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트리플 B급 이상 투자 등급 기준으로는 더욱 뚜렷한 상승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신용도 상승 요인을 찾자면 기업 부문은 코로나로 위축됐던 수요의 회복과 실적 개선, 철강, 해운, 화학, 주택건설 등의 시황 호조, 그리고 금융 부문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 지원, 이금융권의 자본 확충과 수익성 호조가 있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기준 등급 아웃룩을 보시면 1년 전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부정적 아웃룩이 지배하던 것이 현재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정적 아웃룩이 조금 더 많긴 한데 하지만 투자 등급만 놓고 보면 긍정적 방향이 약간 더 많습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긍정적 등급 아웃룩은 음식료, 건설, 해운, 증권, 부동산 신탁 등에 있고, 그리고 부정적 등급 아웃룩은 항공,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유통, 보험 산업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아웃룩 전에 2022년 매크로 환경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은 주요국 백신 보급 이후 경제 주체들의 대면 경제활동 재개와 이에 따른 V자형 경제 회복, 이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팬데믹 이전의 성장 추세, 즉 코로나가 없었다면 도달했을 GDP 규모나 소득 수준 대비 국가별 회복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신흥국들의 회복이 부진한 것은 백신 보급률이 낮았고 선진국 대비 재정 유출도 공격적이지 못했고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정책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하는 국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은 2022년 상반기경에 이전 성장 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면 서비스 소비보다는 주로 내구재 중심의 재화 소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도 주로 제조업 수출이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2022년 글로벌 경제 성장은 비록 전년보다는 둔화되지만 주요국들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의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경제전망기관들이 매월 근소하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부상하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가볍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화면 상단에 나타난 2022년 경제 및 기업 시정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라는 설문에 답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로 인해 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이것이 또한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실업자 복귀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의 관심이 점차 경기 부양에서 물가 안정으로 옮겨가고 통화정책상 긴축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탄소화 정책이 이른바 전력난을 부추긴다거나 또는 그린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용 금속 같은 원자재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도 2022년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설문 결과 청취자분들께서는 2022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주로
코로나 재확산, 금리 인상, 가계부채 등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며 이는 대체로 당사의 견해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 중에 주요한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대유행 파고를 한 번 더 넘어야 위드 코로나가 다시 진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향후 1년 전체를 조망한다면 기존 백신의 중증 방어 기능이 유효하고 오미크론에도 3차 접종과 경구용 치료제 보급이라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패턴상 기복을 보이겠지만 팬데믹은 점차 통제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한편 팬데믹 여파로 아직 직장 복귀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재화 수요는 늘어나 있는데 노동력 복귀 지연으로 조달, 생산, 운송 등 공급사슬 전반에서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주로 선진국에서 항만적 재화, 급증한 재화 수요가 겹치면서 납기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을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요인별로 나눠보자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만일 위드 코로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팬데믹 확산은 시장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비 둔화와 공급 차질을 모두 유발시키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추론을 해본다면 산업 내 수급과 효율성이 점차 개선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망 병목에 따른 재화 부족, 노동력 부족에 따른 운송비와 임금 상승 등은 더 오래 지속되기 쉽고 팽창한 유동성은 경기 저하를 우려해서 정책적으로 단기간 크게 축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급등한 주택 가격에 후행하는 임차료 부담이 더해질 것입니다. 초과 저축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이에 기반한 가계의 소비 여력 증가와 펜트업 수요 등으로 현재 재화든 서비스든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이어지면 기업들이 점차 판매 단가 인상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이 결합되어서 인플레이션이 더 견고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비 여력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아직은 오른 물가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단기 회복 추세는 일단 유효하다. 이런 견해를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 당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은 더디고 인플레이션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통화 및 재정 정책은 비록 덜 긴축적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나 정부 부채 부담을 고려하면 별로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페드의 통화 정책이 현재 미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낮은 실업률과 양호한 GDP 성장률 환경에서 자칫 장기화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긴축 기조를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그런 가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2022년에 미 기준금리가 3번 정도 인상되면서 연말에는 정책금리 상단이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IB들은 평균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 실적은 글로벌 펜트업 수요에 판매 단가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까지도 반도체, 화학, 철강, 자동차, 해운 등 수출 중심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펜트업 수요의 완화로 내구재 중심의 글로벌 재화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 경기도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 주요 선거 전후의 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될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매크로 환경을 요약해 보면 2022년 일부 거시 환경이 비우호적이고 성장성도 전년 대비 둔화되겠지만 주요국 위드 코로나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서서히 진전은 될 것이고 글로벌 경기는 강한 소비 수요 덕분에 아직은 단기적 관점에서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당사는 이러한 판단 하에 집안 산업별 아웃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의 산업별 아웃룩을 전망하면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중립적,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문의 아웃룩과 산업별 키워드입니다. 금융 부문의 아웃룩과 산업별 키워드입니다. 자, 1년 전 대비 아웃룩의 변화를 보시면 팬데믹으로 타격이 컸던 업종들의 아웃룩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웃룩이 우호적으로 부여되지 못하고 대부분 중립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일반화 이후 위드 코로나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변성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 가변적인 산업 환경이지만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많은 산업들의 크레딧 아웃룩이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부문의 단기적 리스크 팩터들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무난하게 진전을 이룬다면 팬데믹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섹터가 앞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면 되는데 다만 코로나 변이 때문에 회복 과정은 순조롭지 않을 수 있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단기간 회복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서비스 산업 중심의 회복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요주의 산업입니다. 철강, 정유, 민자발전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거의 패스루 수준으로 판매 단가에 전이시키고 있고 석유화학도 수요 시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품 스프레드가 괜찮긴 한데 만일 에너지 원자재가가 지속적으로 더 오른다면 특히 조선, 시멘트, 항공운송, 화섬, 건설 그리고 화학의 다운스트림 쪽이나 물류업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련해서도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산 차질을 빚고 동남아 생산기질 락다운으로 화섬, 의류 생산이 중단되었던 사례. 반면에 해운은 항만 적치에 따른 물류난으로 반사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항공화물 수요도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탈탄소와 관련해서는 주로 중화학산업과 운송산업,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발전, 철강, 정유 및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익스포저가 가장 큽니다. 관련 규제에 따른 비용 및 투자 부담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부문에서는 우선 금리 상승 추세가 은행 보험에는 긍정적, 카드 캐피탈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고 기업 부문에도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에 차입금 부담이 큰 업종의 금융비용 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수요를 위축시키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부문은 이 외에도 가계부채 리스크 등 몇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자세한 영향은 산업별 영향은 뒤에 이어질 금융부문 세션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아웃룩이 개선된 산업들의 주요 근거를 보겠습니다. 개선된 사유는 대부분 위드 코로나 진전에 따른 경기 회복과 제품 수요 증가, 이에 따른 영업마진 개선 전망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요인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S&P 상승 효과를 누리는 민자발전 산업이나 재고평가액이 큰 정유산업, 항만적체 등 공급망 차질 수혜를 입고 있는 해운과 항공운송, 최근 국내 경쟁 구도가 안정화된 면세업, 중국발 공급 부담이 완화된 철강산업, 금리 상승 수혜 산업인 은행과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전년 대비 산업 전망이 비우호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동일 산업 내에 신용도 전망이 혼재된 경우도 있는데 민자발전 산업 안에서 석탄 발전은 탈탄소화에 따른 재반 사업 및 재무 여건의 불리한 변화가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망과 크레딧 아웃룩이 서로 다른 산업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철강, 은행은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신용 등급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신용카드와 캐피탈은 2022년 업황은 비호적이지만 주요 이슈들의 자본 안정성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양호해서 단기적인 신용 등급의 하락 가능성은 낮은 산업들입니다. 물론 사업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실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 산업별 인더스트리 아웃룩의 지난 11년간 장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년 전부터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네거티브 아웃룩이 증가해 왔고 팬데믹으로 극점에 이르렀다가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가시적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 산업전망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